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20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3이라는 의미의 마자가 되겠습니다. 마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이제 자기 자신, 즉 마자가 되겠는데요. 마는 우리가 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삼 말고 그 키가 거의 한 2m 정도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죠. 옷을 만드는 옷감 재료, 섬유 재료가 되는 건데, 마 중에서 물론 이제 가장 고운 마는 아마가 되겠지만, 그 삼배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좀 거친 옷이죠. 그 대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암자가 되겠는데요. 바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위라는 의미의 암자는 큰 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돌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면 파손을 하기 전에는 돌로 쓸 수 없는 정도의 큰 규모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해서 총 2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위라는 의미의 암자인데요. 큰 규모의 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암석이라는 한자어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석 하면 큰 돌, 그러니까 이 돌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보다는 한 산이라든지 이런 지형을 이루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시면 되겠죠. 암반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가 평평하게 구성된 것을 암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땅속 깊숙이 암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 지하수가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서 표시해주고 있는 용어 어카이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포함하는 그 밑에 지반으로서의 암반을 얘기하는 거죠.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이 분출한 마그마가 그 식으면서 만들어진 바위를 얘기합니다.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화 작용 또는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강물 이런 거죠. 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휩쓸려 온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바위로 굳어진 것을 얘기하고요. 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들이 압착돼서 바위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탄산칼슘이 굳어지면서 바위가 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석회암은 대단히 그 매장량이 많죠. 석회암의 특성이 좀 무르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동굴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멘트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죠. 기암기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새가 대단히 흥미롭고 기괴하면서 다양한 그러한 돌들이 통상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떨렁
큰 바위가 하나 떨렁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기괴한 모양의 암석을 얘기하는 거죠. 현무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검은 그 불곰같이 검은 색깔의 바위를 얘기하고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회색, 흰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회색이죠. 회색의 돌을 얘기하고, 편마암은 이 화강암, 언뜻 볼 때는 화강암처럼 보이는데 편마암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 속성상 편마암은 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위선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마암은 그 횡으로 쪼개서 구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난방이 온돌이죠. 그 온돌을 위한 방바닥에 놓는 그 구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볼 한자로는 자가 되겠는데요. 놈자라고 하죠. 이제 현대에서는 이거를 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상스럽다 해서 사람자로 바꿨습니다. 네, 놈자나 사람자나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픽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자는 동물한테,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동물한테는 안 씁니다. 자가 쓰였다는 것은 결국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대명사를 붙이고 먼 자 이렇게 하면 그러그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자, 이자, 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대명사를 붙일 수 있고요. 또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자가 붙으면 그 행위의 주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 하면 책을 쓴 사람, 글쓴이를 얘기하는 거고, 기자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서 뉴스를 취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자가 이제 신문뿐만이 아니고 이제 잡지라든지 또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제 기자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또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기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홍보위원 중에 그 자체, 즉 기관지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지의 기자를 운용할 수 있죠.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물품, 즉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병을 또는 질환을 보유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환자 그러면은 실제는 이제 지병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라고 하면 급여를 목표로 해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상대편을 얘기합니다. 즉 남자의 배우자는 이제 그 부인이 되는 거고, 여자의 배우자는 남편이 되는 거죠. 사용자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활용,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물건,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컨슈머 또는 커스터머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인플로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보자라고 하는 것은 걸음마를 뛰는 사람이란 뜻이죠. 걸음을 처음 걷는 사람이니까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단계에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 막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고, 또는 뭐 좀 오래됐다 할지라도 서툰 사람은 모두 초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과학자라고 하면 이제 이학, 즉 원리 쪽에 좀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학자들도 과학자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창자가 되겠는데요. 부르다라는 의미의 부를 창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래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은 원래는 노래 부르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인가 뭐 구호를 외친다든지 이럴 때 그 부르다라는 의미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래 부를 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를 창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 부를 창으로 기억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통 노래 형식이죠. 주로 북의 그 반주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긴 음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서사적 그 내용을 가지고 연주 시간도 대단히 긴 편에 속합니다. 창들은 해서 이제 연주하는 것을 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창에다가 연극적 그 요소를 가미한 것을 창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극과 이제 마당극은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창을 바탕으로 한 대 반해서, 마당극은 보다 이제 해학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측면의 연극성을 좀 더 강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창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창의 종류로 이제 독창은 혼자 부르는 거고, 또 중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창은 주로 이제 듀엣에서 이중창, 그리고 트리오는 삼중창이 되겠고, 퀄텟 하면 이제 사중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퀄텟을 파트를 2명씩 이제 맡으면서 8중창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중창보다 이제 사람이 더 많게 되면, 이제 뭐 10명 이상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면 합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합창은 성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 목소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악기가 반주할 수 있고, 합창에서 반주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테너와 베이스가, 그리고 물론 바리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베이스가 기본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소프라노하고 엘토가, 물론 메조소프라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소프라노와 엘토가 구성되는 그런 형태의 성부를 나누어서 부르는 것을 합창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합창을 재창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합창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창이라는 의미로 합창을 쓰기도 합니다. 재창이라고 하는 것은 합창처럼 성부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멜로디를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재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함께 부른다 해서 모두제자를 쓸 때 이제 재창이 되는 거지만 제한하다 할 때의 그 제자를 쓸 수 있어요. 그때 재창은 무엇인가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적으로 일종의 앞말, 구호를 외치는 형태의 앞말을 하는 것을 재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창이라고 하면 아주 그 노래를 열심히 이제 뭐 땀나게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선창이라고 하면 이제 이 그 재창을 볼 때, 이 재창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선창이라고 하면 여럿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르는 것을 선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대중들이 우르르 따라서 부르게 되죠. 재창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재창이 그 모두 제자가 아니고 이렇게 제한하다 할 때 그 제자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의 선창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그 구호를 받아서 이제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러한 형태로 앞선 구호를 선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면 남자가 어떤 일을 얘기하면 여자가 그대로 따른다. 여기서 남편이죠. 앞에 남자는 남편이 무슨 일을 얘기하면 아내가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 그 상을 얘기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호흡이 잘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부창부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성평등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누군가가 명령을 전달을 할 때 그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한 내용을 그대로 그 수명자가 그대로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복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